그실 김정은이 열고 있는 비밀 파티, 그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북한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굳건한 절제와 험난한 고난의 연속을 떠올리실 겁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된 채 오직 체제 유지와 군사력 강화에만 몰두하는 듯 보이는 그들의 이미지는 마치 철옹성처럼 견고해 보이죠. 하지만 이 단단한 베일 뒤편에서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비밀 파티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한 유흥이나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서 북한 체제의 가장 은밀한 심장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 파티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겉으로 드러난 북한의 이미지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최고 권력층의 은밀한 사생활을 깊숙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 사생활이 단순히 권력자들의 방탕한 일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독특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섬뜩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미스터리하고 베일에 쌓인 비밀 파티라는 키워드를 통해 외부인에게는 철저히 금지된 영역에 대한 여러분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하며 그 숨겨진 실체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히죠. 대외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는 군사강국의 이미지를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민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언제나 근검절약과 체제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의 삶 또한 인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대외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소문들이 서서히 외부로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북한 최고 권력층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와 향락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외부 세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소수의 핵심 엘리트들이 호화로운 연회를 즐긴다는 은밀한 소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나 가십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지만 점차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하며 그 진위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가진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몇몇 권력자들의 개인적인 사치를 넘어 폐쇄적인 북한 체제 내부의 깊은 균열과 모순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였으니까요. 인민들의 고난을 강요하면서도 자신들만의 왕국에서 호사를 누리는 최고 권력층의 이중적인 삶은 북한 체제가 겉으로 내세우는 이념과는 전혀 다른 실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비밀 파티의 존재에 대한 초기 단서와 의혹은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비밀스러운 연회가 가능했을까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북한 땅에서 그것도 최고 권력자의 주도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외부로 알려질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 해외 정보기관의 첩보 활동, 그리고 위성사진 분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각조각 맞춰진 퍼즐들이 이 은밀한 파티의 존재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파편적인 정보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그 윤곽이 선명해지면서 비밀 파티의 실체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죠. 물론 북한 당국은 이러한 소문들을 철저히 부인하며 외부의 악의적인 모략이라고 일축할 겁니다. 하지만 감춰진 진실은 언제나 작은 틈새로 비집고 나오기 마련이죠. 겉으로는 엄격한 규율과 절약을 강조하는 북한 사회의 이면에서 최고 권력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방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권력의 속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창문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초기 단서들은 우리가 앞으로 파헤칠 비밀 파티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과연 이 은밀한 파티는 어떤 목적으로 열리는 것일까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유흥의 장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더 깊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비밀 파티가 단순한 유흥 공간을 넘어 김정은 체제에서 핵심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결속을 다지는 정치적 도구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금단의 향연이 북한 체제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지난 시간에는 북한 최고 권력층의 은밀한 비밀 파티가 어떤 소문과 단서들을 통해 그 존재감을 드러냈는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베일에 쌓인 향연이 과연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펼쳐지는지, 그리고 단순한 유흥을 넘어 어떻게 권력의 도구로 활용되는지 그 실체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기쁨조라는 존재 기억하시나요? 이들은 단순히 최고 지도자의 사적인 유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1970년대부터 김일성 주석 때부터 시작되어 김정일 위원장을 거쳐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특수조직은 권력의 심장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선발해 특별 훈련을 시키고 최고위층의 연회에 동원하며 그들의 시중을 들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 자체가 북한 권력층의 특권의식과 폐쇄적인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고난의 행군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절약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들은 자신들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호화로운 연회를 즐긴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선 그 이상이죠. 이 비밀 파티의 구체적인 모습을 추정해 볼 때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해외 정보기관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단서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파티가 열리는 장소는 평양 시내의 고급 연회장이나 김정은 일가의 전용 별장 등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식자재로 만든 음식과 값비싼 술이 끊이지 않고 제공되죠. 프랑스산 와인, 일본산 사케, 스위스산 초콜릿 등 일반 주민들은 평생 맛볼 수 없는 진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또한 최고위 간부들에게는 값비싼 외제 시계나 차량, 명품 가방 등 상상을 초월하는 고가의 선물들이 하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물들은 단순히 개인의 부를 과시하는 차원을 넘어 김정은의 은혜를 입었다는 상징이자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파티는 단지 먹고 마시는 유흥의 장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이 은밀한 향연은 김정은 체제에서 핵심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결속을 다지는 매우 정교하고 냉혹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됩니다. 파티에 초대된다는 것 자체가 최고 권력자의 신임을 받는다는 증거이자 엄청난 특권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모든 인물은 최고 권력자의 시선 아래 놓이게 되며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자신의 충성심과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배우들처럼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간부들은 서로를 견제하고 때로는 은밀한 정보들을 주고받으며 권력 구도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합니다. 최고 권력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누가 진정으로 자신에게 충성하는지, 누가 불만을 품고 있는지, 누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인물인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겁니다. 파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특권이지만 동시에 언제든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이중적인 구조가 이곳에 숨어 있는 것이죠.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관계 속에서 권력자는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파티에서 김정은의 비위를 거스르거나 불충한 언행을 보이는 간부들은 다음 날 바로 숙청되거나 좌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해집니다. 반대로 권력자의 마음에 들거나 뛰어난 충성심을 보여준 인물에게는 파격적인 승진이나 보상이 따르기도 하죠. 이렇듯 비밀 파티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북한 최고 권력층의 생사를 가르는 냉혹한 시험장이자 권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잔혹한 거울인 셈입니다. 이 금단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북한 체제의 핵심을 움직이는 동력이자 권력 유지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호화로운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정작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경제난은 어떠한지,
그 극명한 대비를 통해 북한 체제의 모순을 더욱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북한 최고 권력층의 은밀한 파티가 단순한 유흥을 넘어 간부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체제를 공고히 하는 냉혹한 시험장이자 권력의 거울임을 살펴보았죠. 이 금단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북한 체제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화려하고 은밀한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정작 북한의 평범한 인민들은 과연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최고 권력의 은밀한 향연 뒤에 드리워진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경제난이라는 극명한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최고 권력자의 비밀 파티 테이블 위에는 세계 각국에서 공수된 진귀한 요리들이 산의 진미를 이루고 최고급 양주와 와인이 물처럼 흘러넘칩니다. 희귀한 과일과 달콤한 디저트가 끊임없이 제공되며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치스러운 만찬이 새벽까지 이어진다고 하죠. 하지만 바로 그 시각, 평양의 화려한 중심가를 조금만 벗어나거나 혹은 북한의 어느 외딴 마을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을 겁니다. 배급을 기다리는 긴 줄, 흙먼지 날리는 장마당에서 겨우 허기를 채우는 사람들, 그리고 추운 겨울밤을 전기 없는 어둠 속에서 보내는 가족들의 모습이 말입니다. 이러한 대비는 비단 먹거리나 주거 환경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종종 포착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호하요트나 수많은 별장들을 보면 그가 누리는 사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십 채에 달하는 전용 별장들은 북한 전역의 경치 좋은 곳에 흩어져 있고 최고급 외제차와 개인 전용기, 그리고 해외에서 들여온 고가의 물품들이 그의 일상을 채우고 있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제대로 받기 어렵고 낡은 주택에서 난방 걱정에 시달리며 최소한의 생필품조차 부족해 아우성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격차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만성적인 식량난, 그리고 비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인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인민 경제는 더욱 피폐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 노동자들을 파견하거나 각종 불법적인 무역을 시도하는 것도 결국 최고 권력층의 사치와 체제 유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인민들의 피땀 어린 노동의 결과가 결국 최고위층의 향락과 권력 유지에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현실은 북한 체제 내부에 깊은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김정은을 향한 충성심을 강조하지만 속으로는 불만과 회의감을 품는 주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의 유입을 철저히 막고 이러한 최고위층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옹성 같은 통제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은 조금씩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비밀이 외부 세계에 그리고 내부 주민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알려진다면 과연 북한 체제는 지금처럼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인민의 고통 위에 세워진 권력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민의 고통 위에 세워진 권력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수많은 답을 제시하지만 북한 최고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향연은 그 질문에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절제와 고난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북한이지만 그 내부 깊숙한 곳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호화로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최고 지도자의 비밀 파티는 단순한 유흥을 넘어선 그야말로 눈부신 향연이라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공수된 진귀한 식재료로 차려진 만찬, 최고급 양주와 와인이 넘쳐 흐르고 화려한 공연이 밤새도록 펼쳐지죠. 이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릴 정도로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일상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한쪽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휘황찬란한 잔치 너머에는 굶주림과 절망으로 고통받는 인민들의 현실이 존재합니다. 배급을 기다리는 긴 줄,
흙으로 만든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 그리고 최소한의 의약품조차 구하기 힘들어 병마와 싸우는 이웃들의 모습이 바로 북한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최고 권력층의 파티에 쓰이는 단 한 병의 고급 술값조차 어쩌면 수십 가구의 한 달 식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위성사진으로 포착된 최고 권력자의 호화 요트나 별장의 모습은 이러한 간극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 잠긴 북한의 농촌과 달리 평양의 특정 구역이나 지도자의 휴양지는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밤을 밝히고 있죠. 이는 마치 빛과 그림자가 한 공간에 공존하듯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권력의 불균형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광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민의 고난 위에서 피어나는 사치는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극명한 대비는 북한 체제 내부에 깊은 균열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 세계에 이 비밀스러운 향연의 실체가 더욱 명확하게 알려진다면, 그리고 내부 주민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다면 과연 북한 체제는 지금처럼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인민의 희생 위에서만 유지되는 권력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은 것이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들여다본 이 비밀 파티는 단순한 유흥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외부에는 고난을 강요하고 내부로는 소수의 엘리트들을 철저히 통제하며 최고 권력자의 절대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체제 유지의 핵심 장치이자 감시와 통제의 연극이었던 것이죠. 파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특권이자 동시에 엄중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엘리트들은 권력에 대한 충성심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했을 겁니다. 이 파티가 보여주는 것은 북한 권력의 민낯, 즉 인민의 희생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잔혹한 지배 구조의 상징입니다. 화려한 막 뒤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에게 강렬한 충격과 동시에 이 체제의 본질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한정된 자원을 오직 소수의 권력 유지를 위해 낭비하는 모습은 인민을 위한다는 북한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최고 권력자의 비밀 파티는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이는 폐쇄적인 북한 체제가 어떻게 내부를 통제하고 외부의 시선을 기만하는지, 그리고 그 권력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순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거울입니다. 이 은밀한 향연의 실체는 우리에게 북한의 미래,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권력의 어둠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었는지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